자, 형님들 오늘도 되게 어렵지만 분석 한번 해볼 텐데 방제에 적은 대로 독이든 성배 정말 어려운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밑밥을 좀 깔고 갈 텐데 네, 오늘 너무 대체 선발도 많고 경험이 없는 신인급 선발 이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언제 지랄이 날지 몰라요. 그런 점들이 좀 걸려갖고 오늘에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 깔고 가고 오늘도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잭 플레어티랑 이제 깁슨이 붙는데요. 두 선수 모두 다 작년에 볼티모어에서 뛰었었고 이렇게 또 팀을 다 옮겼는데 플레어티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올 시즌에 출발은 좀 나쁘지 않았는데 시즌을 거듭할수록 최근에 2이닝은 좀 먹지만 한 6이닝 하나 먹어주지만은 실점들이 6실점, 3실점, 4실점, 4실점 이렇게나 실점이 일단 많아. 그래갖고 썩 미치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카일 깁슨은 최근 두 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제가 깁슨을 두고선 맨날 상위권 선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닝은 꽤나 먹어준다 그리고 종종 잘 막아줄 때도 있고 4선발 5선발급 하위 라인 선발을 맡을 만한 그런 친구다라고 했는데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지금 뭐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여전히 4점대 초중반 정도로 그냥 애매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선발상으로는 둘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여요. 그래도 그나마 나은 쪽이라면은 세인트루이스인 것 같은데 양팀 빠따 같은 거 보면은 둘 다 올 시즌 평균 대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진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각각 우한투수 상대로 홈이나 원정 그리고 또 유일한 낮 경기죠. 이게 또 그 더블헤더 1차전이어갖고 유일한 낮 경기인데 이런 거 상으로는 OPS들이 많이 좀 하락세가 보이더라.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선발도 제가 살짝 세인트루이스 쪽이 나아 보인다라고 했었는데 통산 잭 플레어티는 지금 그 세인트루이스 빠따들한테 피안 타율이 3할 2푼 4리입니다. 근데 또 플레어티가 원래 또 세인트루에서 오래 뛰었던 만큼 상대한 전적들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세인트루에서 뛰는 애들한테는 3할 2푼 4리로 좋지가 않았다. 반면에 카일 깁슨은 62타수 2사육으로 플레이오프 팁에서는 확실히 낫기는 해요. 저는 일단은 오늘 경기 빠따도 시원치 않고 선발 투수도 믿음직스럽지가 않고 이래갖고 저는 그나마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언제 쳐맞아도 이상하지 않은 친구들이라 가지고 그나마 양팀 다 빠따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들이 있어갖고 저는 얘네들이 한 번씩 체면 치레를 할 만한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볼티모어 대 양키스 경기 제가 어제 경기는 요즘에 양팀 다 빠따가 특히 양키스 쪽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는 안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었죠. 각각 4안타 7안타로 되게 더득점 승부였습니다. 2대0으로 그 볼티모어가 승리를 했는데 크레머랑 코르테스는 코르테스 쪽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아무래도 올 시즌에 보여준 모습들도 있고 양팀에서 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상으로는 코르테스 쪽이 좀 더 좋게 보여요. 특히나 이 코르테스가 최근 두 경기 동안은 7이닝 무실점, 7이닝 3실점 이렇게 그래도 이닝도 많이 먹고 실점도 적게 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크레머는 한 번 이제 피츠버그한테 7이닝 2실점으로 좋았던 적이 있긴 하지만은 그 외 경기들에서는 5.1이닝 3실점, 4이닝 8실점, 5.2이닝 3실점, 5.1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썩 합격점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르테스는 올 시즌에 또 제구가 상당히 좋다 이런 부분도 보이고 해가지고 상대한테 많은 기회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볼티모어한테. 코르테스 역시 상대팀에 대한 상대전적이 괜찮은 편입니다. 통산 디트로이트 빠따들한테 109타석이나 상대를 해가지고 피안 타율이 180으로 강한 편이었어요. 반대로 크레머 역시 양키스를 같은 지구니까 많이 상대를 했는데 피안 타율 2할 6푼 1리로 비교적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만 하죠. 볼티모어는 좌한 투수를 상대를 얼마 많이 안 했는데 좌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8-2-5로 나쁘지 않았지만 밤 경기인 경우에는 표본이 많이 없다. 하지만 2-8-6으로 좋지는 않았다. 표본이 좋지 않아. 표본이 별로 없어가지고 딱히 들여다볼 부분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양키스 쪽이 기분은 좋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양키스가 빠따도 상당히 상승세에 있었고 그리고 우한 상대로 원정에서 밤 경기 이럴 때도 올 시즌 평균 OPS보다 좋았거든요. 그리고 불펜 역시나 소모도도 비슷하고 양키스의 성적이 조금 더 좋았다 이런 것들도 있길래 저는 양키스 쪽으로 좀 보도록 하고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9.5는 꽤나 높은 기준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경기는요. 그리고 토론토 대 캔자스시티 직전 경기 때도 이 두 선수가 만났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우천 비가 와가지고 5이닝 만에 게임이 끝났습니다. 2대1로 캔자스시티가 콜드승을 거뒀는데 좀 어이없는 그런 결과물이었었죠. 사실 저는 그때도 아마 언더를 예측을 했던 것 같고
토론토 쪽을 생각을 했는데 내일 경기는 일단 뭐 선발상으로는 양팀 둘 다 직전 경기 통해서 조금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 베리오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성적이 매우 좋죠. 1.23으로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선발로 지금 보이고 있고 딱히 크게 털린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작년부터 좀 싱커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사용을 하고 하면서 포심이 줄어듦에 따라서 싱커를 많이 쓰고 이러면서 좀 투구 내용을 변경을 했더니 올 시즌에 상당히 잘하고 있다. 작년 시즌 막바지 때도 괜찮았었고 특히나 시즌 이제 좀 통산 홈에서도 원정에 비해서는 좋은 모습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관찰이 되길래 일단 베리오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레이건스 역시 뭐 구속이 많이 상승하면서 가치가 폭등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티모어한테 1.2이닝 7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불안한 모습들을 한 번씩 내비쳐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볼만하겠죠.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다 그 상대한테는 괜찮은 모습들이 있었다는 건데 베리오스는 일단은 126타석 많이 상대를 했는데 2-3-5 나름대로 잘 버텼고 그리고 코 레이건스 41타석에서 피안타율 1할 2푼 5리였다. 많이 상대는 안 했는데 그래도 상대 전적 자체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특히 또 레이건스 쪽이 상대한테는 강한 편이긴 했다. 근데 요즘에 빠따 같은 거 보면 캔자스시티가 최근에 빠따가 많이 좀 떨어진 모양새가 있습니다. 지금 한 열흘 전쯤엔 7-2-3이었는데 6-8-3까지 상당히 많은 하락폭이 보였고 특히 이렇게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밤 경기를 하게 되면은 OPS가 리그 꼴찌 수준으로 추락을 합니다. 표본도 꽤나 많은 편이고 토론토는 좌한 투수한테는 홈에서 밤 경기를 치르게 되면은 올 시즌 평균 OPS보다도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관찰이 되고요. 저는 한번 베리오스를 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에 베리오스가 한 번도 안 털렸고 레이건스도 못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상대전도 그렇고 한 번 털렸긴 했지만 그 외적인 경기들은 대부분 뭐 합격점을 줄 만한 피칭들을 했다 이런 것들이 보여갖고 저는 토론토 쪽에다가 언더 쪽을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이거는 뭐 양팀 둘 다 최근에 빠따 기세는 썩 좋지가 않다는 거. 뭐 직전 경기는 12안타, 11안타 치면서 홈런도 5방 터지고 그런 경기들을 했는데 내일 경기는 어제처럼 그렇게 많은 이런 타격전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아무래도 어제는 선발 투수들이 득보 투수들이었다 보니까 그랬는데 베리오스 대 레이건스 싸움은 저는 많은 점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뭐 양팀 다 근데 좀 불펜 같은 거 특히 토론토가 좀 경기 후반부로 가면은 좀 불펜이 약간 좀 못 믿었기는 하긴 합니다. 토론토 쪽에 언더, 빠따 차이도 보이고 토론토 쪽에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대 샌프란시스코 일단 로건 웹이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로건 웹이 좀 홈이랑 원정 차이가 좀 컸는데 그래도 올 시즌은 아직까지 원정에서는 약한 모습은 별로 안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개막전쯤에 이제 다저스한테 3.2이닝 5실점 이렇게 좀 털린 적이 있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4경기 동안 7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8이닝 무실점 그야말로 선발 중에서는 끝판왕급 하락을 해주고 있어요. 이닝도 가장 많이 먹고 있고 방어율도 2.33 매우 훌륭한 편이고요. 반면에 이 쿠퍼 크리스웰이라는 선수는 대체 선발이라고 봐야죠. 보스턴이 지금 선발진에 빵꾸가 많아가지고 이 친구가 아마 긴 이닝은 던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직전 경기는 5이닝 무실점을 해주긴 했는데 일단 기대치 상으로는 확연하게 로건 웹 쪽이 좀 더 낫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 시즌의 빠따는 이렇게나 좀 좋지는 않아요. 샌프란시스코가 특히 좀 좋지가 않고 보스턴도 옛날만큼 이런 홈발을 강하게 받고 있지는 않다. 원래부터 보스턴은 홈에서 잘 치기로 유명한데 올 시즌에는 홈보다 원정에서 더 잘 치고 있긴 합니다. 일단 이건 저는 투수발을 좀 내세워 보려고 합니다. 그냥 로건 웹이 지금 나는 선발 투수 가운데 가장 믿을만하다고 보고 물론 방어율이 아주 따라오진 않지만은 이닝을 많이 먹는다는 거. 근데 체인지업이 또 특히 또 말을 잘 듣고 있고 싱커나 스위퍼 이런 떨어지는 공들을 통해서 땅볼 유도를 많이 해낸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쪽을 좋게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선발 차이 때문에 그렇고 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빠따는 지금 뭐 7경기째 한 자릿수한테 그치고 있고 보스턴은 종종 16안타, 10안타, 21안타 이렇게 몰아치는 감이 있었지 딱히 뭐 꾸준하게 좋은 빠따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네요. 좀 하나 걱정되는 거라면은 혹시라도 지금 올 시즌에 로건 웹이 피안타가 하나밖에 없기는 한데 이 구장 자체가 피홈런 같은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 구장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는 한번 로건 웹을 믿고 샌프란시스코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츠 대 시카고 컵스 되게 어려운 경기예요. 일단 아사드는 여태껏 많은 그런 선발 기회를 맞지 못했기 때문에 올 시즌에 잘하고는 있습니다. 5경기 동안 27이닝 방어율 2.00 작년 막바지에도 얘가 선발 땜빵을 뜰 때는 되게 활약이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도 초반에 나름대로 잘해주고는 있다. 딱히 크게 털린 적도 없고 그리고 머나야 같은 경우는 얘도 시즌 초반에 좋았었어요. 첫 2경기 동안 그 6이닝 무실점 5이닝 2실점 이랬는데 세 번째 캔자스시티한테 3.2이닝 8실점으로 부진하더니
그 이후에는 5이닝 2실점, 4.2이닝 무실점. 일단 이닝을 많이 못 먹습니다. 그리고 볼넷도 지금 24이닝 동안 14개. 피안타는 좀 적다고 하더라도 볼넷이 일단 많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컵스가 어제도 겨우겨우 이렇게 좀 투런을 통해서 에드윈 디아즈를 털어먹는 투런을 통해서 역전을 하긴 했는데 쉽지는 않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요. 저는 오늘도 한번 이런 빠따 차이도 보이고 보면은 매치가 이런 우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OPS가 많이 하락을 한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언더를 보는 거는 시카고 컵스가 머나야 공략도 꽤나 비슷한 좀 이렇게 어려워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얘네들 역시 상대팀 빠따들한테 좀 강한 편입니다. 둘 다 뭐 많은 상대를 하진 않았어요. 아사드는 17밖에 상대 안 했고 피안타를 067. 기껏해야 뭐 안타 한두 개 맞은 정도죠. 아마 한 대만 맞은 걸로 보이고 션 머나야는 45타석밖에 상대 안 했지만은 피안타를 140으로 둘 다 상대팀을 많이 좀 이렇게 공략을 한 편이다. 그래서 선발 투수들은 꽤나 믿을만한 것 같은데 글쎄 불펜 단계 가면 무슨 일이 날지 몰라. 불펜 단계에서는 그러긴 한데 저는 오늘도 어제랑 비슷하게 어제도 제가 타이온 쪽을 괜찮게 봤잖아요. 근데 좀 세베리노가 많이 호투를 해줬는데 어제보다는 오히려 매치 쪽에 선발진에서는 마이너스가 있다고 봐가지고 저는 시카고 컵스 프린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불펜 가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리고 화이트삭스 대 미네소타. 제가 어제 사실 미네소타를 되게 좋게 봤었어요. 미네소타 일반승, 마헨, 오바 다 갔는데 그 중에 미네소타 일반승밖에 맞추지 못했었죠. 그만큼 요즘에 미네소타를 좋게 봤습니다. 어제는 뭐 선발이나 빠따 타선이나 불펜도 그렇고 다 모든 면에서 저는 미네소타가 꿀릴 게 없다고 봤는데 게럿 크로시에를 공략을 많이 못했었죠. 경기 초반에는 좀 점수가 나나 싶었는데 와 점수가 그냥 3대2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차드슨이라는 투수 이 친구도 콜업 해가지고 쓴지 지금 몇 경기 안 됐어요. 올 시즌에 2경기밖에 안 뛰었었고 지난 2년 동안 선발 기회가 한 번씩밖에 없었다. 말 그대로 2000년생으로 젊은 투수고 그냥 마이너리그급 투수라고 봐야 돼요. 그냥 이제 올려 쓴 건데 그래도 콜업 이후에는 지금 2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둘 다 피홈런도 안 맞고 삼진 적당히 잡으면서 볼넷 하나씩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마이크 소로카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올 시즌에 이제 첫 경기 때는 5이닝 4실점 그 다음 경기 6이닝 2실점으로 괜찮았는데 이후에 4실점, 5실점, 5실점, 2실점 이런 식으로 일단 실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가장 잘했던 2019년을 한번 되짚어보면은 얘가 2019년에 류현진 선수랑 그 내셔널리그 방어율 경쟁을 했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보면 이런 식으로 배럴 타구나 이스트 벨로시티, 하드히트 이런 정타 컨트롤로 굉장히 잘해줬었고 볼넷을 잘 안 줬었거든요. 제구력 같은 걸 바탕으로 좋은 투 피칭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올 시즌 보면은 삼진은 절대적으로 못 잡는 반면 볼넷이 망가져 있습니다. 볼넷이 지금 굉장히 많고 이런 정타 컨트롤도 썩 잘 되지가 못해요. 그래갖고 일단은 이 소로카에 대한 리스크가 꽤나 있어 보인다. 지금 29이닝 동안 볼넷을 17개나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끼의 장점도 좀 잃어버린 상황인 것 같다. 그래갖고 저는 오히려 어제 게럿 크로시에보다는 소로카가 더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 뭐 물론 어제 나왔던 조 라이언보다는 이 리차드슨이 못 믿을 투수기는 해요. 워낙에 지표도 별로 데이터도 별로 없고 표본도 얼마 없고 그냥 갓 이제 마이너에서 올려 쓴 선수다 보니까 못 믿을만 하긴 한데 저는 그냥 또 한 번 미네소타 쪽 보고 있긴 합니다. 미네소타가 빠따가 잘 나가다가 한번 끊겼죠. 지금 7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 치면서 OPS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직전 경기는 4안타밖에 못 쳤다. 그래갖고 지금 빠따 상승세가 끊기긴 했는데요. 난 이게 근데 리차드슨이 못 믿어온 만큼 소로카도 저는 개인적으로 못 믿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미네소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펜 소모도도 비슷한데 결국 불펜 길게 가면은 미네소타가 좀 더 좋은 불펜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컨디션 OPS도 양팀 다 좀 더 솟아오른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미네소타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게럿 크로시한테는 삼진도 많이 잡히고 좀 9위에 압살당한 면모가 있었는데 소로카는 그렇게 상대를 9위로 압살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미러키 대 템파베이 저는 이 경기 패스입니다. 야 페랄타 그래도 미러키가 지금 선발진이 다 나가리가 됐죠. 웨이드 마일리, 우드러프 이런 친구들 다 시즌 아웃이잖아요. 그나마 올 시즌에 에이스 노릇을 해줘야 되는 페랄타인데 페랄타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피츠버그 전에 역대 상대 전적 같은 것도 좋지 않았고 좀 불안불안하다고 했더니 4.2이닝 5실점으로 되게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홈런도 맞고 볼넷도 5개나 주고 아주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피츠버그나 덴파베이나 다 빠따가 별로이기 때문에 오늘도 페랄타가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또 미러키의 이 페랄타는
통산 26타석밖에 상대를 안 했지만 174로 비교적 템파베이 빠따들한테는 강한 편이었다.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 그래갖고 페랄타가 그래 나름대로 호투를 해주지는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7.5라는 기준점이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합니다. 양팀 다 리스크가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하고 두 팀 다 불펜에서 필승조 소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또 길게 가면은 오바가 날만도 하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냥 지금 미러키의 빠따도 못 믿겠고 템파베이 빠따는 더더욱 못 믿는 상황이죠. 이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원래는 불펜 투수인데 올 시즌에 워낙에 선발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올려 쓰고는 있는데 그냥 잘하면은 이제 5이닝 6이닝 먹겠지만은 보통 그렇게 이닝을 많이 먹어줄 거다 잘 버텨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투수는 아니에요. 이게 빠따상으로도 미러키가 오히려 템파베이보다는 지금 OPS 순위가 높은데 최근에는 빠따 침체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OPS가 많이 좀 깎여 나간 상태이고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 이렇게 OPS가 높이 찍힌다. 이래갖고 사실 빠따도 잘 모르겠어요. 어제는 그냥 1대0으로 종료가 날 만큼 합해서 안타 9개 되게 좀 답답한 경기들이었는데 저는 이 경기는 패스입니다. 패스. 그냥 한마디로 페랄타가 이겨줘야 되는 타이밍이지만은 그렇게 믿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텍사스 대 워싱턴 경기 존 그레이랑 고어랑 붙는데 이 존 그레이가 작년에는 이맘때 때 되게 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 시즌도 뭐 이닝은 부족해. 지금 6경기나 뛰었는데 최근 2경기 동안 1.2이닝 그리고 시애틀전도 4.2이닝밖에 안 뛰면서 이닝이 많이 모자랍니다. 6경기나 했는데 24.2이닝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4이닝 정도밖에 못 던졌다는 거고 뭐 근데 눈에 띄는 건 삼진 개수 예년에 비해서 삼진 개수가 상당히 높다. 방어율도 2.92로 비교적 괜찮죠. 근데 좀 볼넷도 많고 그래가지고 일단 존 그레이도 그렇게 믿음은 없어. 그리고 맥켄지 고어나 직전 경기 때 제가 꽤나 이제 기대를 한다고 했는데 다저스 상대로 6이닝 2실점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때 제가 야마모토랑 붙었었나? 그랬었는데 고어 칭찬을 조금 했었죠. 어쨌든 이 고어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었어. 근데 이게 또 얘가 또 낮 경기랑 밤 경기도 타는 편이기도 하고 올 시즌에 구속 같은 것들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글쎄요 고어에 대한 믿음이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근데 이거는 일단 워싱턴에 빠따가 요즘에 좀 심상치 않다는 거? 그런 거는 좀 얘기할 만한 것 같아. 워싱턴이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나 요즘에 OPS도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는 빠따가 상당히 괜찮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한번 또 워싱턴의 프랭 같은 거 볼까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를 가도 어려운 경기입니다. 나는 무슨 결과가 일어나도 안 이상할 것 같긴 해. 그냥 다만 텍사스의 빠따는 늘 워싱턴보다는 괜찮았지만은 요즘에는 워싱턴 빠따가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 존 그레이 역시 워싱턴 상대로 33타수밖에 상대를 안 했지만 179로 괜찮았다. 이렇게나 오늘 이런 것들도 다 표본이 적어가지고 딱히 볼만한 여지가 별로 없기는 해요. 저는 어렵지만은 나 워싱턴 빠따 얼마나 쳐줄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패스하고 싶기는 하네요 이 경기. 근데 오늘 너무 패스하는 경기가 많아가지고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솔직히 워싱턴이 막 그렇게 많이 꿀리는 것 같지는 않아. 이 정도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대 클리블랜드 경기 그래도 이 경기는 오늘 좀 그나마 좀 숨쉴 구멍이지 않나. 헌터 브라운 대 카라스코. 저는 오바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헌터 브라운이 재작년이나 작년에는 조금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올 시즌에는 지금 5경기 동안 17.2이닝 방어율이 9.68입니다. 그야말로 극악이죠. 얘도 좀 땅볼 유도 같은 거 해주고 포심 구속 꽤나 잘 나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올 시즌 성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얘기할 만한 것 같고 카를로스 카라스코는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하던 투수거든요. 그래갖고 한창 얘가 잘할 때 많이 봤어. 근데 그러다가 얘가 떨어지는 모습도 많이 봤죠. 근데 올 시즌에 이닝은 많이 못 먹었지만 초반에 괜찮았었습니다. 그래갖고 방어율이 막 3점대로 괜찮았는데 직전 경기 때 보스턴한테 5이닝 5실점 하면서 한계를 좀 보였었죠. 저는 뭐 여러 차례 한창 잘할 때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포심도 원래는 95마일 던지다가 지금 90.6마일을 시키고 있고 올 시즌에는 작년보다 더 떨어졌다. 작년에는 그래도 한 92.5마일가량 떨어졌는데 그 정도로 보였는데 2마일가량이 더 떨어졌어요. 포심 페스티벌 구속이. 그리고 뭐 전성기 때에 비해서도 볼넷도 많아지고 삼진도 못 잡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카라스코를 딱히 믿을만할 여지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일단 오바 쪽을 보고 있기는 한데 하나 걸림돌이라면 이런 거죠. 양팀 다 그 최근 10경기 동안 9.5 기준으로는 언더가 8번이나 된다. 이런 게 가장 걱정인 것 같아. 좀 일단 난 선발들이 좀 하위권들끼리 만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카라스코는 또 휴스턴한테 좀 안 좋은 편이거든요. 통산 140 정도 이렇게 타석을 소화를 해가지고 276으로 좋지는 않았다. 그냥 이런 것들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휴스턴 빠따들이 요즘에 휴스턴이 워낙에 좀 마운드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빠따로는 한번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저는 이 경기는 오바 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천사 대 필라델피아. 자, 요즘에 필라델피아가 빠따는 괜찮아요. 어제 경기도 패배하긴 했지만은 5점이나 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어제도 잘 나가다가 불펜에서 망가졌었죠. 내가 뭐 불펜도 좀 좋은 불펜들이 많이 없다. 그리고 선발 산체스도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대로 가버렸어. 필라델피아가 빠따도 1회부터 3대 0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빠따는 초반부터 나쁘지 않았는데요. 경기를 거듭하면 할수록 산체스도 미천 드러나고 불펜도 안 좋은 불펜들이 나오면서 경기를 내줬다 이랬었는데 내일은 타일러 앤더슨 지금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앤더슨이 지금 3연패이기는 해. 4.1이닝 3실점 7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근데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흠잡을 여지는 별로 없기는 해요. 올 시즌에는 어쨌든 1.78로 상당히 좋다. 5경기 동안 30이닝 먹으면서 평균적으로 6이닝 하나 먹어주고 있고 그리고 스펜서 텀블도 1.33이에요. 얘는 근데 27이닝 동안 5경기 동안 27이닝 1.33 이닝은 많이 못 먹지만 그래도 얘도 나쁘진 않다. 제가 올 시즌에 이렇게 예년에 못했던 수수들이 생각보다 많이 치고 올라온다 시즌 초반에. 그리고 원래 이름값이 있는 애들은 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투수 유형 중에 하나죠. 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언제 또 개처맞을지 몰라. 그런 리스크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여러 차례 필라델피아가 요즘에 빠따는 잘 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고 또 뭐 이런 거 얘기할 만합니다. 타일러 앤더슨이 필라델피아한테 유독 많이 약해요. 79타석 동안 375다. 되게 안 좋죠. 요즘에 3할 치고 있는 트레아 터너한테 13타수 5안타, 슈아버한테도 8타수 4안타, 홈런도 한번 맞았고 리얼 뮤토한테도 13타수 4안타, 3할 맞고 있고 하퍼한테 10타수 6안타에 홈런 3방, 2루타 3방 이렇게나 하퍼는 앤더슨을 만났다 하면은 다 장타였습니다. 이런 식이고 알렉 봄도 5타수 2안타 브랜든 마쉬 2타수 2안타 이런 식이어갖고 앤더슨이 필라델피아 애들한테 매우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잠깐 본 것처럼 텀블도 몇 경기 상대 안 했지만 15타수 3할 6푼 4리 약한 편이기는 해요. 얼마 상대 안 했지만은. 그래갖고 저는 이 경기도 일단은 오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필라델피아가 유력 불펜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기는 해요. 좀 잘 던지고 있는 애들이 어제는 좀 이상하게 좀 4대4 동점 상황에서도 유력 불펜들을 많이 안 던지고 막 세란토니 고메즈 같이 못하고 있는 애들 올라서 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상태가 좋은 애들이 나올만 합니다.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승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랜드 대 피츠버그는 저는 건너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켈러도 못 믿고 우즈도 못 믿어요. 켈러는 피츠버그의 에이스 노릇을 해줘야 되는데 올 시즌에 출발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죠. 5.14고 이닝은 나름대로 먹어. 지금 6경기 동안 35이닝 6이닝 조금 안 되게 먹고 있는데 방어율이 5.14로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원래 얘가 뭐 가지고 있는 공들도 그렇고 삼진 같은 것들은 잘 잡는데 예년에 비해서도 피안타가 많고 볼넷 지표도 꽤나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해요. 그리고 알렉스 우드도 직전 경기 때는 5.2이닝 2실점으로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근데 저는 얘가 망가진 지 꽤 오래됐다고 보긴 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뭐 다저스 시절에 좀 상대 잡아먹는 피칭인데 그런 거 해줄 때랑 비해서는 이제는 총기를 많이 잃었다 그런 편이어서 사실은 오바를 가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양팀 지금 빠따가 최악이잖아요. 어제도 그냥 5대1로 그나마 좀 오클랜드가 많이 득점을 하긴 했는데 피츠버거는 2안타에 그쳤었고 이렇게 또 양팀이 이런 컨디션 오페스 지표도 굉장히 낮게 찍힌다. 올 시즌 OPS도 최하위권에 속하고 이런 지경이어가지고 선발은 만만해 보이는데 빠따가 얘네들을 공략해줄지 그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어서 저는 그냥 패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애틀 대 애틀랜타 경기 양팀 다 꽤나 괜찮은 선발들이 나옵니다. 이게 웃긴 게 레이날도 로페즈가 원래는 불펜이었다가 올 시즌에 긴급 선발로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내셔널리그 방어율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4경기밖에 안 했지만 25이닝 동안 0.72 매경기 이닝도 6이닝 이상 먹고 뭐 지금 뭐 피홈런이나 피안타 볼넷 뭐 삼진 개수 이런 것들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야말로 뜬금 나와가지고 되게 잘해주고 있는데 루이스 카스티오도 얘가 초반에 조금 흔들리다가 최근 2경기 동안 7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전 여러 차례 요즘 시애틀의 마운드가 상당히 훌륭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요. 어제도 2실점밖에 안 했죠. 그러면서 시애틀의 마운드 기세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카스티오 애틀랜타 바다들한테 통산 101타석을 만나가지고 피안타율 289 좋지가 않았다. 요즘에 애틀랜타 바다가 좀 안 좋은 편이잖아요. 846에서 801까지 최근 열흘 사이에 많이 급락을 했다. 빠따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인데 어제도 사실 지표가 이랬습니다. 브라이스 밀러 상대로 똑같은 우완투수 상대로 원정 반경기였는데 OPS가 859였음에도 애틀랜타가 어제도 썩 잘 치지 못했죠. 3안타밖에 기록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의미가 있으려나 싶기는 해. 그래도 애틀랜타 애들이 카스티오한테는 강했다.
레이널도 로페즈도 믿을만하다. 그냥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또 애틀랜타 승 쪽에다가 언더, 어제랑 비슷하게 가보려고 하긴 합니다. 애틀승이 언더 보고 있는데 어렵죠. 어제랑 같은 결과 또 나오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죠. 워낙에 그냥 지금 애틀랜타도 못 치고 시애틀 마운드 훌륭하고 시애틀은 그리고 비교적 애틀랜타보다는 빠따가 좋지가 않다 이래가지고 그냥 언더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7.5 기준으로 잡아도 시애틀이 최근 10경기 9번 언더, 애틀랜타는 7번 언더예요. 이래가지고 저는 애틀랜타 쪽에다가 언더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레이날도 로페즈가 언제 또 마탱에 갈지 모른다. 지금 뜬금 활약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언제 마탱에 갈지 모른다. 그런 것들이 좀 걸리긴 합니다. 샌디에고 대 신시내티 저는 패스입니다. 일단 닉 마르티네는 그 정규 선발 자원이 아니잖아요. 직전 경기 때 6이닝 5실점 그리고 그전에도 뭐 종종 5이닝 가량 먹고 이렇게 한 적이 있지만은 정규 선발도 아니고 옛날에 텍사스 시절에도 3, 4선발 정도 그 정도 역할밖에 못했었는데 작년에도 샌디에고에서도 이제 롱리리프 같은 것들 멀티 이닝 먹을 수 있는 그런 불펜 구원 투수로 나왔었는데 신시내티도 지금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선발에 그래서 지금 떼워주고는 있는데요. 믿을만 하진 않아요. 다르비슈도 출발도 좋지도 않고 이제 한창 잘했던 옛날 뭐 텍사스 시절이나 그 이후에 시카고 컵스 뭐 다저스 알바 뛸 때 이럴 때에 비해서는 딱히 믿을만 하지가 못하죠. 해줄 때는 잘해주긴 하는데 딱히 믿을만한 부분이 별로 없기는 해요. 뭐 통산 신시내티한테는 나쁘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얘기할 만하긴 한데 워낙 옛날 전적이기도 하고 거의 한 뭐 3, 4년 전적이다 보니까 어렵네요. 저는요 이것도. 저는 그냥 어제 막연하게 어제도 선발 투수 차이도 꽤나 있었고 양팀의 그냥 뭐 이런 뭐 페이롤 차이라든지 그냥 팀의 규모 이런 것들 바탕으로 신시보다는 샌디 쪽을 좋게 보겠다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월드론이 털렸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예측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고의 이런 그 빠따들이 안 좋게 찍히기도 하고 어제에 비해서는. 이 정도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애리조나 대 다저스 경기 몽고메리가 나오고 다저스는 넥 이 친구가 나오는데 이 넥이라는 친구도 마이너리그에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지금 두 경기 동안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으로 방어율 3.27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피홈런도 매 경기 맞고 있고 홈런이나 그 삼진지표나 볼넷지표 같은 것들도 딱히 뭐 두드러지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더 봐야 돼요. 얘는 지표가 많이 모자란 편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몽고메리는 좋아합니다.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매년 저는 신뢰하는 투수거든요. 일단은 그 피칭 내용 자체가 상대한테 기회도 많이 안 주고 일단 볼넷 같은 것도 굉장히 컨트롤 잘해주고 종종 이제 맞는 피홈런의 리스크기는 한데 그래도 올 시즌에 아직까지는 두 경기 동안 피홈런 하나도 없습니다. 애리조나로 이제 이적한 이후에는 6이닝 2실점, 7이닝 3실점 훌륭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몽고메리는 작년부터 많이 믿던 투수고 믿어준 만큼 긴 기간 동안 안정적인 피칭을 많이 해줬었다. 퀄리티 스타트도 상당히 많이 기록도 해주고 아직까지는 딱히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몽고메리 역시나 다저스 상대로 꽤나 괜찮거든요. 97타수 피안타 2할 나쁘지가 않은 편이에요. 일단은 테오스카 에르나데스 21타수 2안타로 아주 압살을 했다 이런 것도 보이고 키케한테도 11타수 2안타 무키베치한테는 조금 안 좋았었죠. 14타수 3안타 비교적 안 좋았었고 오타니한테도 6타수 2안타 그리고 윌 스미스 4타수 2안타 오스틴 반즈 4타수 2안타 이랬는데 조금 이제 뭐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정도지 대부분의 중심 타자들한테는 강했습니다. 맥스 먼시 5타수 무안타 프레디 프리먼 9타수 1안타 이런 식으로 요리를 잘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 다저스가 요즘에 빠따 기세도 물론 뭐 좋았어. 직전 경기도 막 안타 많이 치면서 8득점이나 기록을 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몽고메리한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언더를 보는 거는 몽고메리는 잘해주겠다. 근데 이 랜던 넥이라는 친구는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애리조나 빠따 꼬라지 보면 최근 5경기 동안 그 타율이 1할 7푼 3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언더 쪽으로 보고 있고 애리조나가 프렘 받았는데 배당 1.5다. 몽고메리다. 저는 한번 가보고 싶네요. 뉴욕 대 필라델피아 경기. 이 경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뉴욕 닉스가 지금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3루슛 빈도를 굉장히 낮추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좀 계속해서 모든 경기들의 박스 스코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끼는 점들. 자, 뉴욕 닉스가 요즘에 직전 경기도 그렇고 3점 시도를 매우 많이 줄이면서 2점 슛에 조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말 그대로 3점 줄이고 2점을 쇼부 본다는 거는 이런 리머텍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뉴욕 닉스가 이런 미드레인지 비중이 높은 팀도 아니고 엔비드의 체력 소모를 굉장히 갉아먹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드가 무릎 부상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안면 마비 증세도 있다고 해가지고 정상 컨디션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저번에 막 50득점가량 기록을 해주고 이랬었는데 엔비드를 제대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리스 메시는 오락가락 하는 거는 그거는 메시가 터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첫 2경기 때는 잘 쳐졌다가 최근 또 2경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홈에서. 그래갖고 메시가 터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리고 최대한 이제 인사이드에서 상대를 괴롭히고 있는데 야투율 같은 것들은 매우 안 좋다. 근데 반대로 필라델피아 역시나 야투율이 굉장히 부진했던 경기였었죠. 엔비드 괴롭히기가 자주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엔비드가 직전 경기도 야투율이 굉장히 부진했었고, 그나마 그 자유투 뺑뜯기는 잘 됐습니다만은 다른 친구들이 많이 못 받쳐줬습니다. 맥시가 야투율도 별로였었고 23득점. 뭐 토비아스 해리스나 우브레가 두 자릿수를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경기를 가져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내일도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핸디값은 정말 어려워. 이게 4.5 마헨을 쉽게 누를 만큼 양 팀이 이렇게 뭐랄까 원사이드한 경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뉴욕 닉스가 홈이니만큼 필라델피아보다 이런 열정적인 관중 응원들, 그런 것들 때문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뉴욕 쪽으로 좋게 보고 있기는 해요. 3점 같은 게 빈도가 줄어들고 2점슛 쇼부, 그러면은 특히나 되게 타이트한 경기가 많이 이루어질 거다. 이 스페이싱이 안 되는 만큼 타이트한 게임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번 뉴욕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더도 또 고민이 되는 게, 물론 직전 경기가 이제 190점도 안 나는 경기였지만은 야투율이 양팀 다 별로였거든요. 되게 35.4%에 3.27.3% 필라델피아, 뉴욕 닉스 야투율 43%, 3.25.9%. 야투가 너무 낮았어가지고 저거보다는 많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한데, 경기 내용을 보면은 그냥 끊임없이 림 아래에서 엄청 막 빡빡하게 돌아가는 그런 경기일 것 같기는 해. 그런 생각 한번 해보면서 저는 뉴욕 쪽에다가 언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클리블랜드 대 올랜도는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직전 2경기를 보면은 올랜도가 해답을 찾은 것 같기는 해. 저는 이제 1, 2차전 때 클리블랜드가 저득점 승부로 올랜도를 다 80점 미만으로 묶고 본인들의 농구를 제대로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3차전부터 올랜도가 홈으로 와서는 오히려 클리블랜드를 80점대로 묶고 본인들은 100점 이상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좋은 경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올랜도가 원래는 조나단 아이작을 선발로 세우다가 웬델 카터 주니어를 선발로 세웁니다. 이 웬델 카터 주니어가 아무래도 조나단 아이작보다 그 신장은 3cm가량 낮은데 몸무게가 아마 한 20kg 가까이 더 나가요. 그래갖고 박스아웃이 상당히 좋아. 몸땡이가 워낙에 좀 탄탄하다 보니까 박스아웃이 좋아가지고 제럿 알렌이나 모블리 같은 애들이 힘을 잘 못 써요. 특히나 제럿 알렌을 컨트롤하는 분이 굉장히 좋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도 올랜도가 리바운드에서 안 밀리는 팀인데 시리즈 초반에는 클리블랜드한테 리바운드를 많이 밀렸어요. 그랬는데 홈에서 벌어진 3, 4차전은 전부 다 리바운드 사수를 잘 하면서 본인들의 농구를 충분히 보여줬다. 특히나 직전 경기, 이 직전 경기 때는 3쿼터 때 37대 10, 4쿼터 때 24대 19 이런 식으로 아주 상대를 그냥 압살을 했습니다. 모든 포지션에서 클리블랜드 공격을 이런 턴오버로 음화시킨다든지 야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수비가 제대로 펼쳐졌었거든요. 저는 올랜도가 나름대로, 물론 오늘 경기는 이제 올랜도가 원정을 떠납니다. 올랜도가 또 홈이랑 원정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홈에서는 거의 한 11점가량 플러스가 되고 원정으로 가면은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나는 근데 올랜도가 클리블랜드 상대로 해답을 좀 찾은 것 같고, 또 이제 막 콜 앤서니 같은 애도 벤치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전 이거 클리블랜드 홈인데도 한번 올랜도의 프렌 같은 거 한번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저는 한번 올랜도의 프렌 쪽으로 생각 좀 해볼게요. 이게 직전 경기 때도 벤케로가 별로 못했어요. 벤케로가 이렇게나 못했는데도 프란츠 바그너 그리고 모리스 바그너 이렇게 두 형제가 엄청난 활약을 해줬고, 그 밖에 이렇게 뭐 조나단 아이작이나 펄치 이런 애도 득점 많이 해주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랜도가요. 얘네들 역시나 아까 말했던 그 필라델피아 대 뉴욕 경기처럼 색깔이 비슷해. 특히 올랜도가 3점 시도가 굉장히 적다. 물론 뭐 잘 들어가긴 했지만은, 클리블랜드는 이날도 3점슛 17개 중에 4개 이런 식으로 올랜도한테 수비로 아주 압살을 당했거든요. 저는 올랜도가 나름대로 수비나 이런 경기 운영 면에서 해답을 찾았다고 보고, 한번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바 보는 거는 기준점이 일단 너무 낮다. 양팀이 지금 매 경기 모두 다 모든 경기에서 한쪽은 80점대를 기록했을 만큼 한번 압살당하면 되게 압살당하는 편이긴 한데, 나는 그래도 클리블랜드가 홈으로 돌아오면은 원정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공격 면에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고, 근데 결국 웃는 쪽은 나는 올랜도일 것 같아.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클리블랜드의 이런 미첼, 히어로볼이 안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올랜도 쪽으로 한번 보고 오바 한번 이렇게 좀 선택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미러키 대 인디애나 경기. 자, 여기는 미러키가 아무래도 지금 릴라드랑 쿤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직전 경기는 또 포리티스가 그 한 8분인가? 5분인가 만에 퇴장을 당했었죠. 7분 만에 퇴장을 당했네. 그래서 아주 그냥 경기가 일단 넘어간 경기였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사실 크리스 미들턴이 25득점, 브룩 로페즈가 27득점, 비즐리 20득점 이렇게 해주면서 미들턴이 조금 못하긴 했지만은 로페즈나 비즐리가 나름대로 잘했던 경기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러키가 현재 가진 자산, 어차피 릴라드랑 쿤보는 못 나오잖아. 그래서 많은 슈팅 옵션을 가져가야 되는 선수들이 꽤나 해준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미러키는 사실 나는 이 경기는 할 만큼 했다고 보는 거야. 뭐 야투도 50% 넘었고 3점슛도 36.4%면 아주 못 터진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편인데 인디애나가 그냥 내용상으로 너무 좀 강했어요. 이날 또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터너가 너무 잘했어. 터너가 29득점. 근데 이날은 또 시약함이 별로 못했던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할리버튼도 나름대로 조금 터졌었죠. 인디애나는 저는 경기력이 조금 평균적이었다고 봐요. 다른 애들이 터진 만큼 시약함, 지금 1옵션이 시약함이 별로 못했던 날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인디애나 야투 보면 특히 3점이 되게 잘 들어간 날이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냥 이거는 미러키가 워낙에 팀의 1, 2옵션이 빠진 경기여갖고 내일도 다우풀이니까 거의 못 나온다고 봐야죠. 운이 안 따른 부분이고, 지난번보다 이제 포르티스 같은 애들이 그나마 좀 활약은 해주겠지만은 너무나도 이게 좀 빈약하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내일도 그러니까 한번 미러키가 인디애나 상대로 되게 잘했던 경기가 있었잖아요. 아마 1차전이었나? 그때 한번 인디애나를 아주 95점 밑으로 묶으면서 되게 좋은 경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인디애나가 매 경기 120점 이상 기록하면서 본인들의 농구를 하고 있다. 브루노 로페즈가 있긴 하지만은 브루노 로페즈 혼자는 이런 인디애나의 막강한 리머텍들을 막기가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갖고 저는 내일이 이제 인디애나가 원정이지만 진짜 미러키의 홈이 이게 되게 강한 편이기는 해요. 그러긴 한데 저는 한번 인디애나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고, 인디애나 또 이번에 시리즈상 원정에서 두 번째 경기를 잡기도 했었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는 인디애나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